자, 오늘의 이슈 톡톡 주제는요. 하반기 부동산,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하락할 것이냐 상승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뉴스 기사가 굉장히 찬반 토론을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네. 앞으로 부동산 시장 네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저는 지금이 사실은 좀 강보합의 형태를 띠다가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존재한다. 그 기조가 깔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 상승이에요. 네네. 상승인데 저는 전체적인 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국한돼서 서울에서도 굉장히 국한돼서 앞으로는 상승하는 지역도 이제 하락하는 지역도 분리가 되면서 지방과 서울은 이미 분리가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울 안에서도 분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 안에서도 좀 양극화가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지역들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네네.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뉴스 기사를 보면요. 네네.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집값이 더 빠져도 된다. 하락 안정 시그널을 계속해서 줄 것이다. 네. 라고 말씀하셨어요. 뉴스에 나오셔서. 네네. 제가 볼 때는 그거 같아요. 공급이 네. 작년에 시장님께서 예측을 했던 공급 비율과 지금 올해 초에 뭐가 나왔죠? 올해 초에 모아타운을 얘기를 하셨죠. 그렇죠. 근데 그 네.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핫했죠. 네. 저희 사무실만 해도 사실상 모아타운과 모아주택에 대한 문의가 엄청나게 네.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반응이 뜨거울 줄 몰랐던 거죠. 네네. 왜냐? 4개월 만에 새로운 방식의 재개발이 또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43만 가구를 공급할 거에서 50만 가구까지 네. 상향 조정해가지고 이렇게 내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공급이 좀 많이 되면 네네. 하락 안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한 시그널들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공급을 조금 더 물량을 더 늘릴 수 있겠다라고 그게 이제 결국엔 주택 가격을 좀 안정화시키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건데 그렇죠. 글쎄요. 두고 봐야겠죠. 네. 두고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올해 아파트 매매 건수가 작년에 절반이라고 합니다.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근데 정말 거래 절벽이 올해가 지금 최악이라고 하는데 그 올해 아파트 매매 건수 자체가 네. 2006년에 통계를 한 이래로 네. 가장 최악의 최저 수준입니다. 그렇게 거래 절벽이 심한 시장인가요? 네, 지금이? 네. 근데 그 요인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요인을 한번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일단 금리가 너무 많이 인상됐어요. 아, 그리고 그렇죠. 추가 인상에 대한 것도 이미 뉴스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6%, 7% 금리 때문에 집을 사지 못하는 사람들 더군다나 영끌을 해가지고 작년, 재작년, 3년 전부터 영끌을 해서 집을 사셨던 분들 많으시죠. 이런 분들은 지금 6% 심지어는 7%까지 얘기를 하다가 지금 8%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맞아요. 금리 인상을 계속 한다라고 했을 땐 우습게 10%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구도 예측을 못 하겠지만. 알 수 없죠. 그렇죠. 왜냐면은 대외적인 경제 여건이라던가 아니면은 사실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금리는 이제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죠, 저희 그렇죠. 나라도. 네. 네. 세계 경제가 정말 심각하게 나빠질수록 우리나라의 타격도 많아지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한번 나가보면요. 아파트 거래는 최악이지만 비아파트라고 하면은 이제 상가도 있을 거고 그렇죠. 주택도 있을 거고 거의 대부분이 서민주택이겠죠. 네. 거기에 이제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아요. 네. 실제로도 지금 거래가 뉴스로도 많이 확인하실 수 있는데 올해 10채 중에 7채 이상이 비아파트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만큼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요인들 때문에 좀 집값이 하락하지 않을까 네네.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상승하는 뉴스 기사를 한번 보면요. 7월 전국입니다. 전국에 39,000 약 4만 가구가 분양할 예정이고요. 네. 이 중에 서울은 없습니다. 제로예요. 공급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공급이 없는데 가격이 하락할까요?
사실은 물량을 통해서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로 물량이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단순히 이제 전라도를 어떻게 보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전라도도 전라남도가 이번에 안 그래도 규제가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가 되었어요. 해제가 되었는데 그 규제가 해제를 할 때는 보통 저희가 정량적인 지표들을 확인을 하거든요. 네네. 뭐 이제 주택의 뭐 수요라든지 미분양의 추이 아니면 뭐 집값 하락이라든지 상승 뭐 여러 개를 보고 그다음에 아니면 청약 경쟁률도 확인을 하는데 그 지역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이번에 규제가 해제가 된 거겠죠. 네. 그러면 이제 전라도도 이제 여순광이라고 불리는 여수, 순천, 광양 위주로 지금 집값이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거기는 공급이 지금 적정 수요보다 많기 때문에 집값이 이제 미분양이 시작이 되었고 집값이 하락이 된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 위쪽 지방은 전북 쪽이죠. 거기는 집값 상승률이 올해 1위가 전북이에요, 여러분. 서울도 지금 사실은 이렇게 아파트가 뭐 물론 거래가 많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서울이 제일 비싸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쵸. 근데 상승률로 따지면 전라도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왜냐? 물량이 없기 때문에 매수가 지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물량에 따라서 지금 올라가는 지역, 하락하는 지역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서울로도 어떻게 보면은 영향을 끼칠 여력이 충분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물량이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최근에 이제 규제가 풀려서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되거나 네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가 된 지역들 특히나 지방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그쵸. 그 중에 수도권은 거의 없죠. 집값이 뭐 상승하는 시그널을 준다거나 하락하는 시그널을 준다거나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던 지역이 저는 대표적으로 진짜 대구가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렇죠. 이번에도 규제가 풀린 대구가 네네. 규제가 풀려서 뭔가 상승시키는 그런 시그널을 좀 보내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로 매물이 적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근데 또 물량이 진짜 중요한 것 같은 게 이런 뭐 규제가 완화가 됐다라고 하면 흔히들 이제 매수의 심리만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지금 물량이 계속적으로 쌓여 있잖아요. 그러면 매수뿐만이 아니라 매도의 심리도 자극을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놔야 된다. 그쵸. 규제가 풀렸기 때문에 거래가 될 수 있다라고 자극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구가 좀 유의 깊게 보셔서 들어가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작년이죠. 임대차 입법 이후에 서울의 전월세 매물이 급감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네. 전월세 매물이 급감한 게 아니라 전세 월세 전환율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네네.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반전세, 네네. 보증부 월세라고 하는 그렇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서울 아파트 전세 중위 가격이 4년 동안 42%가 상승했습니다. 4년 만에? 네, 4년 만에 3억짜리 전세가 4억 5천이 됩니다. 내가 2+2로 4년을 살았는데 3억에 들어갔었는데 4년 전에 계약갱 시청권을 쓰고 다시 이제 연장하려고 집주인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1억 5천을 더 달라고 해요. 어떻게 되실 것 같으세요? 비싸니까 나 여기 못 살겠다 하고 딴 데를 가고 싶어도 바로 옆에는 한 1억 2천 올랐을 거 거기도 아니야. 똑같이 올랐을 그쵸? 거니까 더 싼 곳을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꾸 싼 곳을 찾다 보니까 지방으로 가게 되는 거죠. 네. 서울 변두리. 그렇죠. 신규 전세를 계약하려면 아까 우리 얘기했네요. 1억 8천을 더 나왔네요. 보태야 됩니다. 네네. 저희가 얘기한 1억 5천보다도 3천이 더 붙어서 1억 8천을 보태야지만 신규 전세 계약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밑에 있는 거 뉴스 보세요. 강남권 아파트는요 2년간 7억이 올랐어요. 어떻게 모을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요 저희는 안 돼요. 저희는 안 돼요. 저희가 꼭 그런 마음이에요. 네, 두려워요. 네네. 네, 정말 이거는 상식선을 넘어간 거예요. 재작년에 2년 전에 10억짜리 전세를 들었으면 지금 17억이 됐다라는 겁니다. 전세가. 그래서 아주 싸거나
15억을 아예 넘기거나 현금으로 올 캐시로 살 수 있는 아파트 거래 비중이 늘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보세요. 전세가 7억이 오르고 1억 8천이 오르고 중위가격 전세 중위가격 42%라고 오르고 매물이 없어요. 당연히 이 모든 기사는요. 부동산이 상승한다라는 시그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와 얘네의 뉴스 기사는 봤을 때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하락은 안 온다. 그리고 43만에서 50만으로 공급이 늘었다고 손 치더라도 사실상 이거 언제 얘기예요? 제가 볼 땐 5, 6년 뒤에 얘기예요. 그럼 5, 6년 정도 지금 인허가 물량을 이 정도 잡는 것 같아요. 네네. 바로 착공이 들어가서 바로 입주를 할 수 있는 물량을 잡은 게 아니라 네네. 임기 동안에 인허가 물량을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상담을 제가 좀 하다 보면 네네. 서울의 주택 비중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지금 57%를 차지하고 있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빌라 아닐까요? 빌라요. 네. 땡 아파트입니다. 오. 서울 50% 주택 가 57%가 아파트예요 현재. 자, 이 중에서 15%를 차지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이게 판매, 업무, 시설. 그다음에 상업, 뭐 근린 생활이 있을 거고요. 네. 뭐 업무용 오피스텔도 있겠죠. 네. 이런 것들. 그럼 나머지가 약 한 28%가 남아요. 이 28%가 서민 주택들이에요. 단독 다가구, 다세대, 뭐 작은 주거 오피스텔이라던가 네. 이런 것들인데, 자 지금 28%를 가지고 재개발 지역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네네. 자,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2021년 9월 달에 뭐가 나왔냐면 신속통합이 나왔죠. 올해 초에 뭐가 나왔다고요? 모아주택, 모아타운이 나왔죠. 불과 4개월 만에 나온 건데 이미 신속통합은 120군데를 지정한다고 했고 추가로, 그 다음에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100곳을 더 추가 지정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것만 있나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임기 4년 동안 더 빨라지고 더 간소화되고 그런 사업이 또 나오지 않으려는 법 없거든요. 그럼요. 지금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분들이나 늘 시청해주신 분들께서는 정말 신중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서울에서도 양극화가 일어날 거예요. 양극화가 일어날 거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10년 동안 30년 후에 똑같은 투자금 1억을 투자하더라도 1급지에서는 지금 1억이 30억의 가치를 지닌 아파트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4, 5급지 조금 서울 변두리가 되겠죠. 이쪽 지역에서는 지금 1억이 지금과 비슷한 9억, 10억 가치와 똑같을 거예요. 10년 동안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늘 상담을 하거나 어느 지역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 반드시 저는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업무 지역을 반드시 껴야 됩니다. 일자리가 중요하다는 그쵸? 거죠? 그쵸. 내 집에 들어올 수요층들이 거기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분들이 있으니까 제 집값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요. 제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어서 오시라고 해야죠. 그쵸? 네.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이 많은 지역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럼요. 네. 현행, 그러니까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00%에서 60%로 현행은 지금 낮아졌죠. 그렇죠. 60%고요.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60에서 45%로 낮아졌어요. 완화됐죠. 네. 이게 지금 자꾸 보유세에 대한 완화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낮아진다라고 해서 공급이 늘진 않는 것 같아요. 공급은 사실 저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공급이 지금 부족한 거는 사실 정부도 알 거예요. 네네네. 근데 공급이 부족하다고 당장 뭐 집을 뚝딱뚝딱 만들어서 뭐 분양을 한다든지 제공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시간이 걸리는 좀 장기적인 사업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뭐 세금적인 혜택이나 그런 요건들을 좀 완화해서 기존의 주택들, 다주택자들한테 좀 푸는 정책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네. 눌려있던 심리들이 나중에는 폭발하게 되면 공급 부족의 현상이 더 크게 나타날 것 같은 가능성이 좀 높은 거죠. 그렇죠. 하반기 여기는 꼭 한번 눈여겨봐라. 강과장이 픽한 지역. 저는 서울에서는 네. 중심지. 여긴가요? 그럼요. 자, 여기. 네. 자, 이렇게만 보면은 뭐 GTX 노선이 막 들어가네요.
여러 가지가 들어가고 또 이제 저희 법정 최고 계획이죠. 네. 도시기본 계획도 3도심의 중심지 2040 기본 될수 있는 지역이니까 그렇죠. 이 지역을 관심 있게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지역은 네. 투자금을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지금 사실 많이 가격이 올랐어요. 네. 뭐 아파트는 당연히 여기에서도 뭐 네. 용산이나 이런 거는 뭐 20억대는 일단은 네. 가뿐히 뛰어넘죠. 음, 그런 데도 많은데 저희가 들어가기 좀 힘드니까 빌라로 생각을 한번 해본다고 해도 빌라 때도 사실 가격이 얼마죠 여기가 지금 중심지가? 뭐 용산 같은 경우는 투자금이 한 4억에서 5억 정도는 들고 들어가셔야 돼요. 지금. 네. 근데 이제 뭐 9억 같은 거, 오래된 구축 빌라 같은 것도 사실상 원룸이 보니까 뭐 한 2, 3억대 투자금이 들어가고요. 개발이 조금 힘들어 보이는 지역들도 1억 5천에서 2억 정도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서울은 웬만하면 다 억대예요. 결국은 이제 중심지 중구나 그 이제 서울역 인근으로 용산구 쪽도 앞으로도 많이도 오르겠고 그렇게 한번 그 라인 쪽으로 해서 광화문 인근으로도 사실은 좀 올라갈 지역들은 네. 너무 많이 보여요 중심지에서. 그 중에서도 선별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그거는 이제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개인에 맞게 들어가셔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지역에 투자나 내 집 마련에 대한 거를 염두하신 분들은 우리 강 과장님하고 강 과장님하고 상담을 나누셔서 이 지역 안에서 어떤 물건이 있는지 한번 추천을 받아보시고요. 저는 사실상 지역보다는 반드시 업무 지역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저도 물론 이제 겹치긴 해요. 종로 중구이긴 해요. 네. 종로 중구고 또 한 가지 또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여기 성수동 지역도 유심히 봐야 되지만 네. 지금 성수동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중공업 지역이에요. 네, 맞아요. 제가 지금 종로 중구 여기 지금 업무 시설은 대부분 상업지예요. 근데 이 지역들의 중공업 지역과 상업 지역에서는 사실상 금액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그 중간에 요 지역들 성동구 특히나 이제 저는 왕십리 일대를 조금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어요. 호재가 많은 지역이죠. 네네네네. 네네. 교통에 대한 호재가 일단 있어요. 그리고 도심 접근성이 성수동, 강남, 그 다음에 뭐 종로, 중구 이쪽으로 들어가는. 교두보가 되죠? 그쵸? 사통팔달의 중심지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서민주택이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최적화가 되어 있고 더군다나 요즘에 이제 뭐 최근에 행당 7구역도 지금 사실상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진행이 되고 있죠? 진행하고 있고 네네. 그 이외에 지금 뭐 최근에 마장동 지역도 그렇고 사근동 지역도 그렇고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되면서 네. 굉장히 요즘에 일대가 들썩하죠. 굉장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지역들이에요. 뭐 어느 지역에다 딱 저희가 좀 뭐 이렇게- 번지수나 네, 이런 걸 네, 얘기는 못 해드리지만 이쪽 지역에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전화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한번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세한 상담을 원하면 네, 저 너무 자세하게 해서 문제이긴 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찾아주신 분들한테는 최대한 그럼요. 맞춤형으로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조금 길어지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 그런 분들이 또 굉장히 고마워하고 가세요. 근데 제가 만약에 상담을 받는 입장이면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그쵸? 아닌가요? 제가 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인기가 많으신 아, 감사합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뭐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또 새로운 시각도 한번 접해보게 되고 제 스스로도 좀 정리가 다시 한번 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저도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네. 어찌 보면은 막 갈팡질팡하고 있지만 저희는 그래도 좀 희망을 걸어봅니다. 부동산 시장이 그래도 안정화가 돼야 돼요. 다만 하향 안정화는 제가 볼 땐 없을 거다.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것들도 한번 곰곰이 짚어서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요. 이스톡톡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